로건은 끊임없이 말썽을 피우고 오래전부터 가장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습관을 키웠기 때문에 셀리가 그를 발코니로 데려갔을 때 그는 서둘러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도망갈 방법을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셀리의 남편이 출장해서 갑자기 돌아왔기 때문에 문으로 탈출할 수 없었고 3층에서는 뛰어내릴 가능성을 없앴기 때문에 남은 것은 재빨리 옆 발코니로 올라가서 그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곧 다른 사람의 집에 들이닥치는 것뿐이었다. 아파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건은 조용히 발코니 문을 열었고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출구 쪽으로 나아갔습니다. 갑자기 얇은 여자의 목소리가 그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로건은 뒤를 돌아보며 침대에 누워있는 젊은 여자 안녕하세요. 그는 빨리 답을 찾았습니다. 칼슨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의 남동생입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바로 나갈게요. 당신은 나를 내보내줄 것입니다. 거기 출구가 어디인지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지만 제발 발코니 문을 꽉 닫기 전에 거기에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게으른 건가요? 로건은 그 소녀의 얼굴에 분노와 고통의 그림자가 미끄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가득 찼습니다. 할 수 있었다면 눈물을 흘리며 당신에게 묻지 않았을 텐데 그녀는 갑자기 말했다. 그리고 어쨌든 문을 연 건 당신이었는데 그제서야 로건은 낯선 사람이 그녀의 아파트로 들이닥치는 것을 보고 왜 일어서지 않았는지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아파서 걸어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웃의 친구입니다. 제 이름은 로건이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로건처럼 보입니다. 제 이름은 니나인데 뭐죠? 내가 솔직하게 말할 거라 생각하게 만든 애 가버려. 우리 할머니는 곧 오실 거야. 쇼핑 중이시니까 할머니가 여기서 널 찾으면 속상하실 거야. 아니면 너도 발코니를 통해 나한테서 도망칠 거야. 절대 건강하지 못해. 니나. 로건 일어서서 출구로 향했는데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니나는 단호히 안 된다고 말했고 로건은 한숨을 쉬고 그가 떠난 후 떠났습니다. 소녀는 웃으며 와 그 잘생긴 얼굴을 기억하며 그녀는 얼마나 모험이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미소. 로건이 눈.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오셨고 니나는 그동안 없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로건이 집에 와서 셀리에게 전화했어요. 응 나야. 말 좀 할 수 있겠. 내 남편은 화장실에 있어. 어떻게 떠났어? 셀리에게 발코니를 통해 음모적으로 물어봤지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이웃은 어떻게 됐나요? 그 사람은 니나예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니나는 건축가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이었는데 작년 말에 떨어졌어요. 비계와 같은 높이의 수술은 비용이 많이 들고 대기자 명단도 있지만 언제 기한이 될지 아무도 모르므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셀리는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벨소리만 들렸습니다. 전화와 로건이 그녀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었는지 그 자신은 왜 이 불쌍한 소녀가 필요한지 몰랐고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2주가 지났고 로건은 마침내 니나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고 낯선 청년을 만났습니다. 꽃다발은 그 사람이 아파트를 착각한 것 같다고 했어요. 나는 니나를 만나러 왔어요. 나는 그 사람의 아는 사람이에요. 노파는 한숨을 쉬었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니나가 사라졌고 노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고 말했습니다. 로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사람이 갔다니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해. 보험이 전액을 보장하지 않아. 아직도 급하게 아파트를 팔려고 노력 중이야. 나중에 우리가 어디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상관없어. 로건은 노부인에게 꽃다발을 주고 떠났고 그는 생각한 대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쿠엔틴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여름 별장의 절반을 사고 싶으시다면 큰돈이 필요해서 제가 나도 할게요. 차를 팔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제공할 수 있나요? 쿠엔틴은 얼마 전에 자신의 상속목에 대해 로건 돈을 제안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고 이제는 당연히 스스로 전화해서 쿠엔틴이 동의했지만 그는 놀랐습니다.
며칠 후 로건은 수술과 재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병원에 예약을 잡았고 니나나 그녀의 할머니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한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 자신도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로건이 짐을 싸고 출근한 후에 그는 북쪽에서 교대 근무를 제안하는 광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1년 동안 머물며 살았습니다. 아주 편안한 집을 빌린 작은 마을에서 그는 클로이를 만났습니다. 지역의 젊은 여성 그녀는 그의 이웃이었고 그런 남자가 왜 이 불모지에 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녀는 이곳을 떠나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고 후회했습니다. 그녀는 여기 눈 속에서 거의 사람도 없이 인생을 보낼 것이라고 로건은 여기의 모든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연, 일, 사람들 그는 클로이와 친구가 되었지만 니나를 기억하면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의 사랑하는 사람을 여기로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로건은 다음 해 여름이 되어서야 니나를 만나러 고향에 갔습니다. 마침내 그는 공항에서 니나의 집으로 곧장 갔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로건은 조금 기다렸습니다. 좀 더 밖에서 형에게 다가가서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1년 동안 겪었던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쿠엔틴은 형에게 저녁에 3인용 테이블을 예약했고 저녁에 로건을 좋은 여자친구에게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약속된 시간에 형제들이 레스토랑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쿠엔틴이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었고 로건은 충격에 휩싸여 돌아섰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로건이 여자친구로 밝혀진 니나였습니다. 이에 그가 구하고 넘어진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첫눈에 반했고 이제 그는 그녀를 잃었습니다. 로건은 니나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녀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만남에 놀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서 그의 형제의 행복을 지켜보는 것은 그의 힘을 넘어서기 때문에 로건은 두 사람 모두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홀을 나갔다. 그는 집에 가지 않고 이 도시를 빨리 떠나기 위해 곧장 기차역으로 갔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퇴근길에 로건은 집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클로이가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충격에 얼어붙었습니다. 방에는 아름답게 차려진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 있는 접시는 니나가 정리했는데 어떻게 여기로 오셨나요? 쿠엔틴과 함께 오셨나요? 로건이 물었습니다. 이때 클로이와 쿠엔틴이 나왔습니다. 옆방에서 그들은 서로 웃고 있었는데 로건 왜 이렇게 잘생긴 남동생이 있다고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농담으로 클로이를 비난했는데 그 사람은 실제로 여자친구가 있다고 로건은 말하고 그 형을 안아주기 위해 그의 형 쪽으로 다가갔고 실제로 쿠엔틴은 어조로 대답하지 않고 웃었다. 니나는 로건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서둘러 모든 것을 설명하고 수술을 받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 말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줬고 주소도 있었습니다. 친절한 남자에게 감사하러 왔고 쿠엔틴을 보았지만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내가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몰랐는데 내가 돌아오면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쿠엔틴은 죄책감에 웃으며 니나를 레스토랑에 초대했는데 너는 갑자기 도망가서 내가 아무것도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 니나 그리고 난 그냥 친구일 뿐이야 우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미안. 형제 그리고 여기 있어 그리고 그나저나 여기서 클로이를 만났기 때문에 매우 행복해 다행스럽게도 자유롭고 그것은 그녀가 내 것이 될 것이라는 뜻이야 모두가 2주 후에 웃었다. 쿠엔틴은 집에 갔고 클로이는 그와 함께 갔고 로건과 니나는 정착지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복해지려면 또 무엇이 필요하지?